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 문제예요. 흐름 문제. 되나 안 되나? 자, 흐름 문제. 흐름, 순서, 삽입. 이게 좀 맛있어. 뻔뻔해. 자, 이거 전부 일관성과 관련된 지문입니다. 그럼 일관성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당연합니다. 소재와 그에 대한 판단을 확인한 후에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근거 제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제시를 확인해야 되겠지. 그지? 주제와 소재와 판단은 일관성을 띄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특히 이 흐름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의 일탈과 뭐의 일탈이 나오냐면 소재의 일탈이 나오고 판단의 일탈이 나옵니다. 가장 어렵게 나오는 유형은 이 1번 유형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1번 유형이. 그러니까 판단이 달라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한단 말이야. 일탈.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소재가 달라지는 부분들은 쉽게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 문제가 사실상 지금 현재 수능 지문 유형에서 어려워질 수 있는 유형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나 빈칸 문제나 순서나 삽입 문제는 그냥 원래 난이도가 극상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를 난이도를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극상의 난이도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지 중에 하나가 저희 나라 수능 영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돼. 예전에 상대평가에서 90점을 넘었던 친구들은 전국의 27%였습니다. 그러니까 90점을 넘지 못하면 3등급도 안 됐다는 얘기지, 상대평가에서는. 근데 절대평가에서는 전국에서 90점을 넘는 친구들이 10%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90점을 넘어간 친구들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 절대평가니까 등급 따기가 편하다. 이게 아니죠. 오히려 난이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가 버린 거죠. 상대평가할 때는 90점이 전국의 몇 퍼센트 정도였다고요? 27% 정도가 90점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90점을 넘어도 3등급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90점을 넘어도. 그런데 절대평가에서는 90점 넘으면 그냥 다 1등급이잖아요. 근데 1등급이 10%를 넘어가 본 적은 수능이 없단 말이에요. 수능에서 10%를 넘어본 적이 없다고. 최근에는 1.6%까지 떨어진 적도 있죠. 수능에서 영어가. 1.6%면 90점을 1.6%밖에 전국에서 달성한 친구들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이것도 무슨 말인 줄 알아? 절대평가가 더 이상 절대평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1.6%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야. 그럼 영어에서 가산점을 엄청나게 받아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나머지 다 2, 3등급일 텐데.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기필코 영어에서 몇 등급을 받아낼 거다? 1등급을 받아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고교학점제에서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막 걱정하고 긴장할 필요는 없으나 또 너무 풀어져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아직 닥쳐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막 그거를 가지고 붙들고 막 걱정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걸 막연하게 여겨서 대비를 소홀히 하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이 어땠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비를 잘 해왔다면 중학교 때 좀 쉬웠겠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대비를 잘 해서 간다면 고등학교 때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시 원서들을 다 마무리 지어가고 있어요. 마무리 지어가고 있는데 수시는 이미 합격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어제 도훈이가 최종적으로 이제 동국대를 쓰면서 수시에서 이 친구는 동국대, 숙명여대, 인하대 이렇게 붙어가지고 동국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부천여고 출신인데 1점대 친구거든. 부천여고에서 1점대를 받았다. 그럼 내신 엄청나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점대를 받았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한 과목당 거의 대부분이 10등 안에 또는 5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그런 친구가 동국대를 가는 겁니다. 수시로. 1점대 후반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그러면 1점대 후반이면 동국대구나. 대충 가이드가 쓰잖아.
종합전형으로 쓴 건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종합전형. 인문계 친구들이, 즉 여러분들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이 종합전형을 쓴다라는 것은 9등급제에서는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으로만 써야 됩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즉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시전형인 교과전형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교과전형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1점대 후반 가지고 동국대 숙명여대를 붙었단 말이야. 교과전형이었기 때문에. 아까 내가 말했던 종합전형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떨어졌다고요, 종합전형은. 왜냐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성적만 보지 않아요. 이 친구의 학교에서의 생활을 본다고요. 학교에서 생활뿐만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떤 발표를 했고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이런 것들까지 다 본단 말이야. 다 본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놀 수 있을까? 무엇을 하고 놀까? 오늘 난 집에 가서 뭘 해야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사실상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교학점제의 첫 세대예요. 그죠? 첫 세대이기 때문에 분명 부작용도 여러분들이 다 흡수할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제도에 나오는 부작용을 여러분들은 전부 흡수할 거예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우리는 과거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과거제를 도입한 이유, 즉 시험에서 모든 어떤 유형의 시험이든 입시에서 성적이 좋은데 안 좋은 대학을 가는 친구는 없습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교학점제 내에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를 평가하려면 일단은 뭐가 좋아야 된다는 거야. 성적이 좋아야 일단은 그 대학을 써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활동도 본다는 이야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좋지 않으면 써주지 않을 거니까. 그잖아요. 티켓이라는 게 있어. 한 학교당 교장 선생님 추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티켓이 있어요. 그럼 봐봐. 예를 들면 A라는 친구는 전교 1점대, 그러니까 전체가 1점대야. 근데 B라는 친구는 3점대야. 그러면 1점대인 친구한테 이 투표권을, 이 티켓을 줘야 될까요? 3점대인 친구한테 티켓을 줘야 될까요? 너네가 생각하기에는 1점대는 어차피 붙을 거니까 티켓은 3점대한테 줘야 될 것 같잖아. 학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점대에게 무조건 줍니다. 왜요? 가장 확실하게 붙일 수 있는 카드니까, 이 카드가. 그러니까 1점대의 친구에게 몰빵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만약에 내가 3점대야, 4점대야, 그러면 뭘 받을 수도 없는 거야? 이 티켓, 추천제를 받아낼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떤 등급 안에 있어야 돼요? 1등급 안에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꼼꼼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가서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 그냥 매일매일 너네가 준비하는 내용들을 잘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하는 내용을 잘 준비하세요. 알겠어요? 학원에서 내는 숙제를 꼼꼼하게 하시고 단어도 절대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시고 복습 노트도 최대한 자세하게, 점점 자세하게 안 쓰는 친구들이 생기고 잘 안 쓰는 친구들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후회했잖아요. 그러다가 이거 봐봐. 너네 중학교 때 날밤새기 해가지고 겨우 그 성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거에 곱하기 4를 하셔야 된다고. 시험 범위가, 전 과목이. 그러면 날밤새기로 과연 내신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한 1, 2주 남겨놓고? 그러면 내가 왜 2달 동안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고등부를. 고등부는 내신 대비 기간이 2달입니다. 2달이에요. 2달 동안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려요. 전범위를 계속 돌려요. 부천여고 같은 경우에 3주 안에 전범위가 끝나야만 나머지를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지문이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지문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 이것을 써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부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주 안에 지금 시험범위 나와 있는 거 다 끝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5주를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송내고는 이미 이번 1학년,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부터
전지물이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학교 트렌드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응? 열심히 중학교 때처럼 본문을 달달달 외웠어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28점에서 45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여러분 5등급제니까 4등급에서 5등급 받을 수 있어요.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어요. 본문 그대로 외웠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발 선생님 지금 중등부가 많아요? 고등부가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고등부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제 강의를 통으로 다 틀면 저는 단 한 해도 고3을 가르쳐 본 적이 고3을 안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해도. 강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3이었으니까. 그러면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대체? 어쩌다 한 번씩 고3, 어쩌다 한 번씩 고등부 이런 사람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부천 시내에서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저 바구니 한번 봐봐요. 너네가 지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를 내가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험지를 저는 다 분석하고 있고요. 그럼 시험지의 유형을 니네가 보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내용을 먼저 가르치는 이유는 문법은 어차피 코어 그래머에서 니네가 강제로 하게 될 거고 사실 화목 3교시는 독해 법칙이 끝나면 서술형을 또 할 거예요, 제가. 명분을 또 만들겠지, 제가 또. 인상 쓰지 말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시키는 거를 잘 소화하면서 잘 따라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어차피 1등급 나올 테니까? 근데 지금 내가 내는 내용은 지금 내가 잘 소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쪽지 시험에서 한 개도 틀려서는 안 되고요. 쪽지 시험은 한 개도 틀리면 안 돼요. 수업에서 다 내가 얘기를 한 거니까 심지어 너네 영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모르시겠지만 보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영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쪽지 시험도 내가 전에 시험을 냈던 그 시험지 범위를 시작부로 해가지고 항상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봤던 것들 또 한 번 본다라는 거야. 찾아봐야지. 찾아보고 다시 체크해야지. 그 내용이 분명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건데 필기까지 다 해준 거야. 맞잖아요. 안 그래? 그리고 단어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지금 이 단어의 수준이 어느 수준이라고요? 모의고사 수준이라고. 그럼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당장 3개월 뒤에 마주하게 될 단어의 수준이라고. 3개월 뒤에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지문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라고. 그게 시험 범위로 나오고 그걸 가지고 영작을 하라 그럴 거고 그걸 가지고 서술형을 쓰라고 할 거고 그걸 가지고 지문을 파악하라고 할 거라고. 그런데 아까 말했지? 지문이 바뀔 거다 안 바뀔 거다? 지문이 바뀔 거다 안 바뀔 거다? 니네가 배운 내용하고 다른 지문이 나올 거다. 실제로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방에 들어와서 대충 막 시험지 막 이렇게 내가 이 시험 범위로 나온대 하면서 너네 봤잖아. 그지? 여러분 단톡은 관심이 없나요?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지문이 달라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객관식 문제가 지문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객관식 문제는 내가 분명 외웠는데 외운 거예요, 외운 게 아니에요? 외운 게 아니에요. 그럼 멘붕 터져가지고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선생님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고등학교 시험 범위는 단 하나만 교과서에 실려있는 단어만 쓰면 출제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 시험 범위예요. 고등학교 시험 범위, 문법의 시험 범위는 단 하나의, 이 교과서에 단 하나의 용법만 쓰여도 그거를 출제할 수 있는 게 고등학교의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전혀 새로운 걸 가져오고 전혀 안 배운, 수업 시간에 배우지도 않은 내용의 문법을 시험 문제로 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줘 놓고 시험 문제 냈다고. 원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춰내야 합니까? 맞춰내야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하고 전혀 달라요. 중학교 때는 분명 학교 선생님이 설명한 범위 내에서 내십니다. 그 범위에서 안 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입시라는 정책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줬어요.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너네가 딱 직면하게 됐을 때 전혀 다른 유형의 시험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럼 이런 모의고사를 풀 수 있는 능력은 객관식 문제를 맞출 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너네가 처음 보는 지문을 봤을 때
빈칸 추론 법칙 이러면서 풀어버려야 되는 거라고. 일관성에서 틀어졌군 이러면서 딱 끄어버려야 되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 은범이처럼 졸면 안 되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은범아. 단어도 하나도 틀리지 않을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한 발, 두 발 밀리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저 끝까지 밀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뭘 시작할 때마다 뭐라고요? 좀 독한 것 같이 몰아붙여 보라고,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시간도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잖아. 그지?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 대신 방향성은 내가 정해주겠다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중학교 학원들, 응?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분석 한번 안 해본 학원들에서 뭘 해줄 수 있는데 니네한테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겠지. 한참 돌아. 니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팔 부러졌는데 홍삼 먹고 있는 거야.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니까. 아니 팔부터 빨리 수술하고 그리고 홍삼 먹고 링거 맞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다고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객관식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너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거 모의고사지만 객관식 시험 문제는 모든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시험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나온다고요. 처음 보는 지문에 멘붕 올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그 모든 방법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 나도 힘들어. 그냥 대충 맡기면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은 줄 알아? 내가 니네한테 거는 기대가 크거든. 너네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거는 기대가 이번 연도에는 좀 커요. 우리 동동 세대보다 좀 더 커요. 우리가 조동동 세대라고 내가 부르는 애들이 있거든. 조승현, 김동은, 이동욱 요 세대가 있어요. 얘네들이 중학교 때 막 거짓말 막 100점 받아오고 막 그랬거든요. 애들이 내신 시험. 고등학교 가서 잘할 줄 알았어 얘네들이. 근데 상도 중에서 거의 100점 받던 애들이 고등학교 와가지고 3등급 받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대비를 미리 시켰어야 되는데 걔네들한테 홍삼을 먹이고 있었거든 방학 때. 그게 코어 그래머야 얘들아. 그거 홍삼만 먹이고 있고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야. 이런 거 안 했다. 작년 애들한테는 이런 걸 하는 순간 애들이 자. 작년 애들은 자. 집중을 못해. 이러고 있어. 동태 눈깔이야.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지. 근데 너네는 하는 애들은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되게 잘해. 그러니까 나도 어때? 신이 나 안 나? 나잖아. 기대도 돼 안 돼? 되잖아. 지금 내가 너네를 몰아붙이는 거는 니네가 나한테 몰아붙일 명분을 준 거야. 누가 열심히 하래? 니네가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야 선생님 입장에서 니네가 열심히 하는데 더 잘해줘야 돼. 더 많은 걸 더 잘 해줘야 돼. 대충 해줘야 돼. 더 많은 걸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네는 되게 좋은 거야. 왜 좋은 줄 알아? 동일한 비용을 내고 너네는 더 많은 것을 내에게 가져간다는 거야.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해. 이 겨울방학이 너네에게 되게 중요한 시기야. 지나고 나면 알게 돼.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이미 나는 똥을 싸놓은 상태잖아. 그러지 말란 얘기야. 절대 그러지 말란 얘기야. 가서 다 씹어 먹어버려. 알았어? 고등학교 가서 다 쳐 발라버리라고. 알았니? 알았냐고. 난 다시 그 얘기를 듣고 싶어. 우리 조동동 세대 때 이 주변에 학교에서 패스파인더는 영어학원이지. 그때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다 있었는데 패스파인더는 영어학원이지. 물론 뭐 다른 것도 잘해. 잘 할 거고 잘 가르치시겠지만 원장이지만 결국 나는 지금 어느 과목 가르치고 있어요. 영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타겟팅해서 제대로 지금 너네한테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그지? 예비고일을 이런 식으로 내가 케어한 건 조동동 이후에 없다니까? 잘 좀 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놀 생각 하지 말고. 게임하지 마. 롤하지 마. 어? 핸드폰 게임도 하지 마. 유튜브도 보지 마. 어? 인스타그램? 페파 좋아요 누를 때만. 내가 올린 글에 좋아요 누릴 때만. 페파하고 나하고 인스타 다른 거 알지? 응? 내 것도 좀 팔로우 해줘. 알았어? 그때만 하는 거야. 다른 때는 안 하는 거야. 알았니? 알았어요? 은범아, 알았어요? 내가 뭐라고 했어요? 미치겠다. 내가 이거 영상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알았어요? 진원이는 이거 간직하고 가세요. 특히 너는 초심을 잃으면 안 돼. 내가 그 학교 출신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지 마. 누구도 공부 안 해. 누구도 공부를 안 한 분위기에서 네가 다 씹어먹고 있을 거야. 내신 개꿀. 종합전형 네가 다 챙겨 먹으세요. 알았죠? 알았죠? 놀라지 마. 정말 놀라지 마. 나도 깜짝 놀랐으니까. 제가 말했죠. 제가 광주에서 483명 중에서 481등이었어요. 알죠? 우리 진원이가 가는 고등학교 전학 가자마자 남자 전교 1등.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야, 너 공부하던 애구나? 뭐라고요? 그때 모의고사 점수가 400점 만점에 180점 받던 때. 그러니까 평균 50점도 안 나오는 거야. 뭘 화야? 평균 50점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평균 50점도 안 나오는 애가 전교 1등. 물론 여자까지 치면 한 118등 돼. 여자애들이 117등, 117을 여자애들이 다 차지했지. 남자 전교 1등. 순식간에 기대주가 되더라고요. 왠지 알아? 점심시간 때, 고등학교 2학년들인데, 점심시간 때 철봉하러 나가고요. 농구하러 나가고요. 축구하러 나가요. 점심시간 때 저 혼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고3이 돼도 똑같더라고요. 저 말고, 저 다음 그 등수였던 애. 걔가 인하대 갔습니다. 인하대 갔어요. 전교 2등이 인하대 갔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부천에서는 전교 2등이면 스카이 놀입니다. 스카이 놀이에요. 여기는 인하대 갔다고 플래카드 걸고 막 그랬습니다.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그 동네 유지예요. 거짓 유지예요. 저 엄청 유명합니다. 진짜예요. 지금 뭐 하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가 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 알았죠? 알았습니까? 잘합니다. 지금 정신 빨리 차려야 됩니다.